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두 번째 시간이고요. 클래스룸 내 기본적인 기능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그 부제 쪽에 그 이름을 선생님 성함을 쓰시면 된다고 했는데요. 수업을 2개 이상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클래스별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름 옆쪽에 반을 쓴다든지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이름 없이 그냥 반만 쓰셔도 상관없을 수도 있고요. 요거의 부제나 요거 수업 이름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각 클래스별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땡땡땡 점이 보이시죠? 요 클릭하시면 수정이라는 항목이 보이고요. 요 다시 클릭하시면 수업 이름이나 부제, 제목, 강의실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 클래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제 오늘 알려드릴 부분은 위에 있는 4개의 카테고리예요. 스트림, 수업, 사용자, 성적 4개인데요. 스트림은 쉽게 설명드리면 학생이나 선생님이 올린 자료, 댓글, 혹은 공지사항 이런 것들이 시간 순으로 누적돼서 보여지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안 써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요. 학생들이 댓글 쓰거나 혹은 선생님이 쓰신 공지사항들이 여기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애들끼리 장난으로 뭐 친구들끼리 막 댓글 쓰고 난리가 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적절히 통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들에게 공지를 해야 할 때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잠깐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소식이나 자료를 공유해 보세요라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을 뿅 하시면 이렇게 어, 공지사항을 만들 수 있는 창이 하나 뜹니다. 학생들과 공유라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예방 방법라는 공지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글을 써서 공지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글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뭐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뭐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추가라는 클립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구글 클래스룸에서 뭐 과제를 올리거나 뭔가를 이제 작성할 때 자료를 추가할 때 이 4가지의 소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창이 뜹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이제 그 클라우드 시스템으로서 이제 그 구글에 제공하는 드라이브 그 시스템이고요.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을 끌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본인의 드라이브 내에 있는 자료들을 이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끌어와 볼까라고 아니구나. 내 드라이브로 들어가죠. 네. 아무것도 없네요. 아직 아무것도 안 넣어가지고 네,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일단 스킵을 하고요. 링크를 넣고 싶다. 이거 참고해봐라. 라고 했을 때 신성고 링크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참고하라라고 올리고 다음에 거기다가 나는 파일을 넣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기기의 파일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뭐 할까요? 개인 자료에 여기 이런 파일을 업로드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요. 그리고 나는 유튜브에 영상 추가하고 싶어 하시면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어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코로나19 예방 방법 하면 대충 뭐 비슷한 관련된 그 영상들이 뜨겠죠. 그래서 뭐 요거를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 추가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링크, 파일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그 공지사항이 예를 들어서 4반도 하고 싶기도 하고 11반도 뭐 8반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반을 전체적으로 공지하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보시면 영어 1 고경욱 현재는 제가 영어 1반을 고경욱 2학년 2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처음 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2학년 2반은 디폴트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나는 4반과 11반에도 공지를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 3개의 반에 동시에 다 공지가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취소 게시물이라는 버튼이 보이시는데요. 이것도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잘 보시면 게시물 옆쪽에 화살표가 보이시거든요. 화살표를 클릭을 뿅 하시면 게시물, 예약, 임시 저장 이세 가지의 항목이 나옵니다.
게시물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 공지사항이 3개의 현재 지금 적용된 3개의 교실에 바로 공지사항이 뿌려지게 되고요. 학생들에게도 그 핸드폰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G Suite 계정을 연동을 시켜놨다고 하면 바로 핸드폰으로 공지가 왔다라는 메시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약은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유는 뭐냐면 다음은 나머지 이제 그 두 학급에 아직 초대된 학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예약을 하지 못하는 거고요. 잠시 제가 예약을 할 수 있게끔 설정해 볼게요. 지금 영어 1, 2학년 2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시로 한 명을 초대해 놨거든요. 그러면 다시 클릭하면 네, 이렇게 예약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아, 요거는 일요일 날 하면 좀 그렇고 나는 저기 화요일쯤에다가 공지를 하고 싶다. 시간도 오전 8시쯤 하고 싶지 않고 대충 한 9시쯤 할까? 라고 설정을 하신 다음에 예약하시면 네, 이렇게 공지사항 하나가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월 31일 날 오전 9시에 공지가 될 거예요. 미리 예약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아까 대충 쓸게요. 자, 여기 게시물 밑에 임시 저장이 있었죠?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임시 저장이에요. 지금 당장 뭐 할 건 아니고 갑자기 뭐 이거 공지사항 작성하다가 똥이 말했다. 그러면 잠깐 하다 멈춰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임시 저장 누르시면 학생들의 공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초안이라고 목록이 뜨고 공지사항이 잠깐 임시로 세이브 되게 됩니다. 다시 클릭하시고 이제 작성하신 다음에 게시물을 누르시면 그때는 공지가 되겠죠. 혹은 예약을 누르시면 예약한 시간에 즉시 공지가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트림의 기본적인 기능이었고요. 이번엔 수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뭔가 좀 많이 알려드린 것 같은데 별거 없어요. 스트림이나 수업이나 뭐 비슷한 포맷입니다. 자, 수업 역시 아무것도 없죠, 지금 현재. 일단은 그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들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를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로 이렇게 뭐 카테고리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제를 만들면 과제들이 막 엉켜서 여기저기다 뿌려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들었던 과제 중에서 뭐 프로젝트 수업은 이쪽에 옮겨놓고 뭐 수능 특강 수업 이쪽에 옮겨놓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제 맨 마지막에 이제 주제라는 이 카테고리가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예를 들어서 교과서 관련된 주제 추가. 그러면 교과서에 관련된 주제가 추가가 됩니다. 나는 수능 특강도 할 거야. 하시면 추가. 이렇게 그리고 나는 뭐 프로젝트 수업도 할 건데요. 추가 하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난 중요한 수업은 교과서인 것 같아. 그러면 요걸 이렇게 클릭이 아니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이거든요.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시면 순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과제를 만드셔야겠죠. 자, 여기 뭐 퀴즈 과제, 질문 자료, 뭐 게시물 재성이 있는데 오늘은 과제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과제 누르시면 자, 제목 나오시죠? 테스트 과제 안내사항 3월, 4월 6일까지 강의를 듣고 첨부된 를 풀어오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적은 다음에 뭐 편하신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뭐 아무거나.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여기 또 파일을 추가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저는 이제 거꾸로 수업을 위해서 유튜브에다가 게시를 하나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성고 2학년 영어 검색하면 하나 있거든요. 네, 요거 하나 클릭하고 추가.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요 동영상이 공유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막 습지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일 없네요 지금 내 드라이브에 아무것도 없네요. 있다면 이제 내 드라이브에다가 내 드라이브에서 이제 끌어오거나 혹은 이제 업로드 쪽에 들어가셔서 기기에 파일을 끌어오셔도 되겠네요. 요거 괜찮다. 요거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다른 계정의 드라이브라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영어과 거꾸로 수업 교과서 보시면 요 자료 중에서 저는 이제 퀴즈를 만들었어요. 레슨 1
퀴즈를 첨가를 하고 업로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네요. 그죠? 네. 이거 안 되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요 계정끼리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없어가지고, 이거 사보로 아마 만들어야 업로드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취소할게요. 자, 여기 이제 뭐 다른 파일들을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거 올려볼게요. 네, 깊이 올린다. 잠시만요. 자, 로컬에 있는 걸 올리면 되겠죠? 어디 있을까요? 어디다가 하면 될까요? 바탕화면. 네, 바탕화면. 아이콘도 없고, D 드라이브, C 드라이브로 갈까요? 다운로드 갈까요? 아무거나? 네. 네. 이거 올리면 안 되는데? 상관없다. 네, 이거 하나 올려볼게요. 네, 이거 한번 먼저 하면 쭉 되죠. 그죠? 네. 이게 상관은 없는 거긴 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을 볼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네. 요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과제를 이제 학생들에게 공지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공지할 때처럼, 나는 이제 영어 2학년 4반과 11반에도 똑같은 과제를 부여하고 싶어. 그러면 이 세 개 다 클릭하시고, 과제를 만드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2학년 2반만 하고 싶어라 하시면 2반만, 원래 돼 있는 2반만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각각의 과제는 점수 부여할 수 있고요. 점수 부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채점을 설정하시거나, 혹은, 그러니까 채점을 안 하는 거죠, 아예. 혹은 나는 요거 5점짜리로 할게 라고 하면 5로 세팅하셔도 되고요. 기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 4월 6일까지라고 했죠, 아까 여기. 그죠? 네, 그래서 4월 6일까지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4월 6일 날 자정 클릭하시면 오후 11시 59분 이렇게 세팅되어 있죠. 네, 요때까지는 이제 아이들이 뭔가 학습지를 풀어서 뭔가 다시 업로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 이제 제출을 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야 될 겁니다. 차후에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주제는 아까 제가 만들었었죠. 이거 지금 교과서 문제잖아요. 그럼 주제를 교과서로 선택하신 다음에 과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그대로 학생들에게 과제가 부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화살표 표시 보이시죠? 살짝 클릭하시면 예약과 임시 저장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공지사항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메뉴입니다. 밑에 기준표가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일단은 만들어 볼게요. 과제 만들기 뿅 할당이 되고요. 네, 이렇게 과제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과제를 알고 봤더니 뭐 문서를 하나 추가를 못했다. 수정해야 하는데 그러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백시도 땡땡땡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시면 수정, 삭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수정 들어가시면 다시 그대로 수정하실 수 있는 사항이 나오고요. 저장하시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에서 과제 만들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고요. 혹시나 이제 뭐 주제를 잘못 선택해서 얘가 여기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방금 제가 어떻게 했죠? 네, drag and drop. 그죠? 이렇게 끌어서 다시 이렇게 맞는 카테고리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용자. 여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거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교사와 학생 이렇게 사용자가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각각의 사용자별로 부여된 과제와 과제 수행 정도, 혹은 이제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할당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제가 할당이 돼 있는 상태고 아직 학생이 수행을 안 했잖아요. 제출도 안 했고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출한 이후에 이제 채점을 하고 반환이 된 경우에는 채점 후 반환됨이라는 내용이 뜰 거고, 제출만 한 경우, 즉 교사가 아직 채점을 안 한 경우에는 제출함이라고 뜰 거고요. 혹은 제출도 안 하고 그냥 이 친구가 쌩 깠다 그러면 이제 누락됨이라고 뜰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학생별로 이 친구는 지금 과제를 수행을 했구나 안 했구나, 뭐 내가 채점을 했거나 안 했거나 이런 것들을 학생별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란이에요. 뭐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딱 클릭하시면 메일도 보낼 수 있긴 한데요. 안타깝게도 학교 교사망으로는 Gmail이 접근이 어려워서 이게 학교에서는 좀 힘든데, 이 자택근무 하시면서 만약에 학생에게, 특정한 학생들에게 혹은 전체 학생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싶다 하시면 이 기능을 쓰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요 성적인데요. 자, 요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네, 요거는 뿅.
뿅. 일단은 어려운 거는 넘기고. 자, 제가 테스트 과제라는 요 과제 하나를 부여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수많은 과제가 부여될 건데요.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항목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과제들. 그리고 각각의 학생들별로 과제 점수가 부여된 점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누적이 되냐면요. 학생들별로 그리고 전체 학급 평균별로 이제 각각의 과제별 평균 점수라든지 혹은 학생별 과제 수행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엑셀 다 써보셨죠? 엑셀처럼 이렇게 저희 구글에는 스프레드시트라는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대로 저장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점수화할 때 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각각의 이 4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